데이 1에서 자바 클래스 해서 파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름은 variable 이라고 짓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자바 클래스라고 해서 자바 파일 만드실 때 이름 정하잖아요.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로 지어주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진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자바 세계에서는 클래스 이름을 제일 첫 글자를 대문자로 짓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파일 하나 추가하면은 그 창이 하나 뜰 거예요. add 할 거냐고. 뭐냐면 이력 관리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별일 없으면 add 하세요. 자, 됐고요. 일단 자바 파일 하나 새로 만드시면은 요렇게는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public 클래스 파일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 main 탭 자, 그 다음에 와서 자, 요거를 좀 복사를 해갈게요. 여러분, 홍길동입니다. 요거를 5번 했었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홍길동이 23살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제 홍길동 나이를 제가 틀리게 적었어요. 여기 24살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 잘못된 출력문이니까 바꿔야겠죠? 그래서 홍길동의 나이를 바꿔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홍길동이 23살인지 24살인지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일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벌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오타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아서 24살인데 23살로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나오는 거죠, 결과가. 자, 근데 여러분들이 5개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렇게 10개라고 하면은, 자, 홍길동 나이 25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10번. 맞죠? 자, 10개도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 100개라고 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홍길동의 나이 25, 홍길동의 나이는 하나예요. 그렇죠? 나이가 2개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 25, 25, 25는 서로 값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25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거에 제가 요걸 26으로 바꿨다고 해서 얘네가 26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5라는 똑같이 생긴 숫자를 10개를 제가 갖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바꿨다고 해서 나머지가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25, 잘못 가져온 25를 10개 가져왔으면은 26으로 10개를 다시 가져야 되는 수고로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 5개로 다시 줄일게요. 요런 경우에 홍길동의 나이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싶은 거죠. 정확히 어떤 하나의 값 또는 숫자 또는 값이라고 할게요. 값이 있어요.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걸 갖다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숫자를 5개 쓰기 싫다 이거예요. 숫자를 한 번만 쓰고 싶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홍길동의 나이를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저장을 해야 다시 꺼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값을 저장하는 상자 또는 그릇이 필요하겠죠. 자, 요거를 자바 세계에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이제 변수라고 한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상자나 그릇이 제각각이죠. 네모난 상자도 있고 동그란 상자도 있고 네모난데 엄청 큰 네모난 상자도 있고 조그만한 네모난 상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모난 상자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란 요만한 크기의 내용물을 여기에 저장하려고 하면은 저장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야 되잖아요. 저장하려면. 또는 이거를 여기에다 저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장은 되겠지만 이렇게 남는 공간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것과 이것을 저장할 그릇 또는 상자가 크기랑 모양이 어느 정도 맞아야 저장하기 좋겠죠. 자, 그래서 변수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는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자, 변수라는 건 값을 저장하는 그릇이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은 모양이 서로 다른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이나 크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내가 저장하려는 값에 알맞는 변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값의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숫자, 문자. 두 개만 알고 계시죠? 저희 수업 하에서 얘네 둘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맞는 그릇, 얘한테 맞는 그릇이 따로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변수 한 번만 만들어 보고 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값을 하나 제가 아무거나 25로 할까요? 25라는 숫자 값이에요. 숫자 int입니다. int. 자,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할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필요하네요, 여러분. 변수 이름이 필요해요. 자, 이것도 왠지 아시겠죠? 똑같은 상자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네, 여러분이 여기다가는 빨간색을 넣어놓고 일단 빨간색을 넣어놓고 여기다 파란색을 넣어놨다. 자, 근데 그릇이나 상자라는 게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 내용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닫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간색이 들어있고 파란색이 들어있는데 당장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여기에다가 네임택을 이렇게 붙이겠죠? 상자에다가 네임택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 네임택 붙여서 이거는 빨간색,
네임택 붙여서 파란색 이라고 하면은 겉보기에는 완전 똑같은 상자여도 이름에 따라서 내용물이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변수라는 것은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와 모양 필요하고요, 이름 필요합니다. 자, 해서 요게 이름이에요. age가 이름이에요.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이름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제가 일단 age로 적습니다.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age라는 이름을 가진 상자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어떤 크기와 모양이냐 라는 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자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숫자를 의미하는 int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age. 그리고 요거는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다. 요게 그런 의미입니다.